이번 시간에는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파일이 있는데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내용은 텍스트 파일에 대한 입출력이에요.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을 읽고 또 쓰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바에서는 파일을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는데 하나는 텍스트 파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진 파일, 영어로 텍스트 파일 그리고 바이너리 파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주제는 텍스트 파일인데 텍스트 파일은 뭘 말하냐니까 글자만 들어있는 파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내용은 없고 글자만 들어있는 그런 파일이고 윈도우즈 파일에서 보면 뭐 확장자가 .txt 텍스트 파일이라든지 .c 혹은 .java 이런 데는 C 코드나 자바 코드만 들어있지 딴 글자는 안 들어 다른 코드 자체도 글자니까 하여튼 글자만 들어있는 파일을 우리가 텍스트 파일이라고 부르고 헷갈리면 되지 않는 게 HWP나 doc 파일, MS 워드나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텍스트 파일이 아닙니다. 보통 아래 한글 파일도 문서를 편집하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래 한글 안에는 글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림도 들어있고 색상도 들어있고 표도 들어있고 또 여러가지 종류의 폰트도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HWP나 DOC 파일들은 텍스트 파일이 아니고 바이너리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파일이 아마 텍스트 파일이 될 것 같은데 텍스트 파일에 대해서 입출력한다는 말은 뭐냐니까 텍스트 파일 안에는 글자만 들어있으니까 글자 단위로 읽고 쓰고 그러니까 한 글자 읽고 쓰고 또는 한 단어 단위로 읽고 쓰고 또는 한 줄 단위로 읽고 쓰고 뭐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텍스트 파일 입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텍스트 파일 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텍스트 파일을 읽으려면은 파일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클래스가 있는데 걔가 바로 파일 리더라는 클래스입니다. 파일 리더 기억할 수 있겠죠? 파일을 읽는다, 텍스트 파일을 읽는 클래스 이름입니다. 얘는 java.io 패키지 안에 들어있고요. 파일 리더 객체를 만들려면 new 파일 리더 한 다음에 괄호 안에 파일의 이름 경로명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단 만들어지면은 그 파일 리더가 가지고 있는 리더 메서드를 써가지고 한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글자 하나를 읽으면 일반적으로 8비트나 16비트가 나오게 되는데 리턴 값은 인테저니까 32비트죠. 요 리더를 하면은 32비트가 반환되기는 하지만은 상위 16비트는 전부 0으로 채워져 있고 혹은 상위 24비트는 0으로 채워져 있고 나머지만 1바이트 혹은 2바이트에 해당되는 내용이 읽혀지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읽을 내용이 없다면은 처음에는 읽어지겠지만 다 읽고 나면 더 이상 읽을 내용이 없겠죠. 그때는 마이너스 1이 반납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걸 보고 더 이상 읽을 게 없구나. 파일의 끝에 도착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close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로 호출해서 파일을 닫습니다. 그래서 파일 리더와 관련되어지는 메소드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겠고 밑에 적혀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메소드는 예외 사건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외 사건이 file not found exception. 우리가 이 파일을 읽으려고 했는데 이 파일이 없으면은 file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하고 있기는 있는데 어떤 이유로든 읽지 못할 적에 리더도 못하고 닫지도 못할 적에는 IO exception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리를 우리가 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파일 리더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텍스트 파일을 읽는 지금 텍스트 파일 읽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텍스트 파일을 읽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간단한 예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거 한번 카피해 오죠. 카피해 와가지고 우리가 소스 코드에 한번 넣어 봅시다. notepad test.java
여기 있고요. 그래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 코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코드를 보면은 여기 코멘트 되어 있는 것처럼 얘는 사실은 예외 처리가 누락되어져 있어. 무슨 말이냐니까 아까 우리가 얘들은 이 예외 사건을 발생할 수 있는데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코드를 보면 예외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메인 메소드 시작하면 파일 리더 객체 만들고 그 다음에 읽어내는데 마이너스 1이 나오면은 while loop이 빠져나오고 더 이상 읽을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화면에 읽어드린 내용을 얘가 C가 인테저 값이니까 그냥 찍으면 숫자로 찍힐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문자로 바꾸도록 타입 변환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test.java가 뭐죠? 요 파일이잖아요. 요 파일. 테스트는 그러니까 요 파일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고 싶은데 지금 요 코드는 예외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컴파일이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저장하고 그 다음에 java c test.java 컴파일 해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unreported exception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file not found, IO exception 아까 본 거죠. 그렇죠? 이런 처리가 안 됐다라는 컴파일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예외 처리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예외 처리를 해줄 수 있을까요? 예외 처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바의 예외 처리는 자기가 스스로 처리하려면 try catch 문장을 사용하고 혹은 자기를 호출한 다른 메소드한테 전달할 수도 있는데 예외 전달, exception propagation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다른 교재 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요거 내용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먼저 try catch를 사용해 가지고 해결을 해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메인 메소드의 요 부분에서 요 파일 리더 여기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고 여기서도 발생하고 여기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전부 다 try catch 문장으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묶고 try catch 해가지고 file not found exception 그래서 file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하면은 뭐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system.out print ln 해가지고 file not found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또 다른 캐치는 얘가 file not found exception 뿐만 아니라 IO exception도 내니까 IO exception을 내면은 요거는 E니까 여기 E 이미 썼죠. 얘는 E2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IO error라고 뭐 이런 식으로 try catch문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컴파일 하면은 내 생각에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컴파일 하면은 file not found 글자를 잘못 적었어요. 다시 할게요. file not found 여기 글자가 잘못됐어요. 다시 저장한 다음에 이번엔 된다 그렇죠? 실행해 봅시다. java test 실행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얘는 test.java가 내나 요 파일인데 여기 있는 내용을 한 글자씩 읽어가지고 그 읽은 글자를 다시 화면에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내용이 전부 다 화면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우리가 봤던 내용대로 그대로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읽히는 거 볼 수 있어요. 참고로 file not found exception은 IO exception의 하위 클래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얘의 하위 클래스니까 뭐 코드를 줄이려고 하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없애도 됩니다. 왜냐하니까 IO exception 안에 file not found exception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컴파일 하는데 그리고 실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컴파일 해보면은 컴파일도 되고 실행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래도 되고 이게 이제 그 뭐죠? try catch를 사용한 거가 되겠고 예외 전달 사용해 볼까요? 예외 전달은
예외 처리를 내가 안 하고 나를 호출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외 사건이 발생하는데 try catch를 지우겠습니다. 대신에 요걸 지우는 대신에 요 메인 메소드 실행하면서 예외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누군가 메인을 불렀겠죠. 그 메인을 부른 애한테 다시 예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는 throws, 던진다라는 뜻이죠. IO exception, file not found exception. IO exception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file not found exception은 IO exception 안에 들어있으니까 얘를 지우더라도 뭐 실행하는데 또는 컴파일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예외 전달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저장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해서 실행하면은 그렇죠? 제대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파일 리더를 사용해 가지고 한 글자씩 읽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우리가 한 줄 단위로 읽었는데 한 줄이 아니고 뭐죠? 한 글자 단위로 읽었어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줄 단위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줄 단위로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클래스가 버fol드 리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버fol드 리더. 버fol드 리더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버퍼링을 하는데 버퍼링은 뭐예요? 디스크에서 한 번에 한 글자나 혹은 한 줄 읽을 때마다 디스크에 접근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많은 분량을 읽었고 여러 글자나 혹은 여러 줄을 읽어가지고 그걸 메모리 버퍼 안에 저장해뒀다가 다음에 읽을 적에는 디스크에서 읽는 게 아니고 버퍼에서 바로 읽도록 그렇게 하면 속도가 빨라지죠. 버퍼드 리더의 원래 목적은 버퍼링 속도 향상을 위함인데 다행스럽게도 버퍼드 리더가 또 제공하고 있는 메소드가 리드라인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앞에 요거는 똑같이 있고요. 리더라인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건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한 줄씩 한 글자로 읽으려면 리더라고 하면 되고 한 줄을 읽으려면 리더라인 하면 되겠어요. 리더 했을 적에 마지막 글자 더 이상 읽을 게 없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했는데 리더라인은 더 이상 읽을 줄이 없으면 null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 봤는데 이 코드를 우리 한번 해석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들고 왔어요. 여기 보면은 throws IO exception 예외 전달 방식을 사용했고 버fol드 리더를 만드는데 new 버fol드 리더 괄호 안에 리더가 들어가야 되니까 new file reader 그러니까 파일 리더로 만든 다음에 걔를 다시 버fol드 리더에 인수로 넣어준 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 버fol드 리더를 우리가 RD라고 불렸는데 버fol드 리더는 리드라인이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 줄을 읽었고 그 읽은 내용을 라인이라는 요 스트링 안에다가 넣었어요. 그래갖고 그 읽은 내용을 화면에 찍으면 되겠죠. 프린트 ln 해갖고 한 줄씩 찍습니다. 더 이상 읽을 줄이 없다면 null이 나올 테니까 그때는 while loop을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오면 close 해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는 한 글자 단위로 읽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 단위로 요 내용이 여전히 test.java니까 이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이제 요 글자 내용이 나오는 걸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컴파일하고 실행하면은 요렇게 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바뀌어진 내용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버fol드 리더는 줄 단위로 읽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텍스트 파일을 읽기에 대해서는 다 했고 이제 텍스트 파일 쓰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텍스트 파일 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텍스트 파일 쓰기에서는 우리가 아까 파일 리더가 있었는데 읽으려면 파일 리더가 있었죠.
어디 있나요? 여기 텍스트 파일 읽으면 파일 리더가 필요했는데 텍스트 파일에 쓰려면은 파일 라이터가 필요합니다. 생성자 메소드는 new file writer 해가지고 괄호 안에다가 파일 이름 적어주면 되고요. 경로명. 그리고 한 글자씩 쓰려면은 write 한 다음에 괄호 안에 한 글자 해당되는 내용을 넣어주면 되겠고, 한 문자열씩 쓰려면은 문자열에는 단어도 들어갈 수 있겠고 여러 단어도 들어갈 수 있겠고 줄도 들어갈 수 있겠죠. 어쨌든 한 문자열을 쓰려면 write 한 다음에 괄호 안에 스트링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다 쓰고 난 다음에 close 해서 파일을 닫아줘야 되겠죠. 요 메소드는 요 위에 있는 메소드들은 전부 다 IO exception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볼까요? 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카피해 와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알아봅시다. 붙여넣기 해서. 자, 이거는 뭐냐니까 메인 한 다음에 throws IO exception 예외 전달을 사용했습니다. 파일 라이터 그래서 new file writer 한 다음에 파일 이름을 memo.txt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for integer c는 a부터 z까지 c 플러스 요거는 뭐죠? 한 글자씩 적는 거다. 그렇죠? 한 글자씩.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 for loop이 돌면서 요 memo.txt 파일 안에 소문자로 a부터 z까지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다 들어간 다음에는 요 \t는 탭 키가 들어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스트링이에요. 아까는 인테자 값이 인테자 c가 들어갔는데 글자 한 글자가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문자열이 들어간 거예요. 헬로 자바.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메모.txt 안에 a부터 z까지 소문자 들어가고 탭키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헬로 자바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그런 내용의 파일이 만들어질 겁니다. 진짜 그런지 볼까요? 저장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하고 실행하면은 메모.txt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볼까요? 노트패드 메모.txt 여기에 있는데 여기 A부터 Z까지 있고 그 다음에 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헬로 자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있죠. 제대로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요. 그래서 한 글자씩 혹은 한 문자열씩 적으려면 텍스트 파일 쓰기 파일 라이터를 쓰면 되겠고요. 속도를 좀 빠르게 하려면 한번 쓸 때마다 디스크 접근하면 속도가 느려지니까 일단 메모리에 먼저 쓰고 메모리가 어느 정도 차면은 이제 그 디스크에다가 적는 이런 걸 우리가 버퍼링이라고 하는데 속도 향상을 위해서 버퍼드 라이터가 있습니다. 버퍼드 라이터는 아까하고 거의 똑같아요. new 버퍼드 라이터 한 다음에 괄호 안에 파일 라이터 넣으면 되고요. 버퍼드 라이터가 제공하는 메소드는 파일 라이터와 마찬가지로 한 글자 단위로 혹은 한 문자열 단위로 적을 수 있고 다 적고 나면 클로즈 해야 돼. 그래서 이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요 코드 한번 볼까요? 요 코드는 버퍼드 라이터 BW는 new 버퍼드 라이터 그 다음 괄호 안에 파일 라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줬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버퍼드 라이터가 가지고 있는 라이터 메소드 써갖고 한 글자씩 알파벳 순서대로 넣었고요. 탭도 넣었고 그 다음에 문자열도 넣었고 이렇게 실행하면은 아까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카피해 가지고 어디였죠? 여기에다가 붙여 쓰기 하고 저장한 다음에 컴파일하고 실행하면은 메모.txt 안에 들어있을 텐데 타입 메모.txt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이 되나요? 이제는 우리가 뭘 알아봤습니까? 그 읽기에서는 파일 리더, 버퍼드 리더에 대해서 알아봤고 쓰기에서는 파일 라이터, 버퍼드 라이터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또 하나 라이터에서 하나 더 알아둬야 되는 게 프린트 라이터예요. 프린트 라이터는
다양한 형식의 값을 텍스트 형식으로 출력한다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생성자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얘는 한 글자 단위로 적을 수도 있고 한 문자열 단위로 쓸 수도 있는데 요까지는 앞에 하고 똑같죠. 근데 이 밑에 있는 이런 메소드들이 추가됩니다. 이건 뭐냐니까 요거는 한 글자 단위로 적는데 그러면 글자가 아니고 어떤 숫자를 정수값을 찍으려면 어떻게 하고 어떤 소수점수 값을 찍으려면 어떻게 하고 어떤 문자를 찍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해당되는 아까는 writer였죠. 이번에는 printer라는 메소드가 제공되어지는 게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글자 단위로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글자뿐만 아니고 문자, 숫자, 뭐 소수점수, 불리언 값 이런 것들을 다 적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게 다양한 형식의 값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프린트 라이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까지 우리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해 와가지고 여기에 붙여 쓰기를 해보죠. 얘가 이제 소스 코드인데요. 예외 전달 방식을 했고요. 프린트 라이터 PW는 new 프린트 라이터 괄호 안에 버퍼드 라이터 적어도 되겠고 안 적어도 되겠어요. 그 다음 파일 라이터 이건 아까 한 거하고 똑같고요. 일단 프린트 라이터로 만들면은 이 부분은 아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한 글자씩 라이터 했고 그 다음에 한 문자열을 라이터 했고 이번에는 이런 거 보세요. 인테저 n 요건 정수값이죠. 그리고 얘는 소수점수입니다. 얘는 캐릭터 값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요 더블이나 n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프린트 라이터가 가지고 있는 프린트 메소드를 쓰면은 그러면 요 값이 1, 2, 3이 원래는 정수 값인데 얘가 문자열 1, 2, 3으로 바뀌어서 화면에 찍히고요. 요 파일에 찍히고요. 요 D는 원래 소수점수 값인데 요것에 ASCII 코드 값, 문자 값이 변환돼 가지고 요 메모점 텍스트에 들어가고 요것도 A가 들어가겠죠. 프린트하고 프린트 LN이 있는데 여기 보면 프린트도 있고 프린트 LN도 있는데 LN은 찍고 난 다음에 줄바꿈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줄바꿈만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찍힐까? 앞에는 우리가 본 대로 똑같이 찍힐 거고 그 다음에 줄바꿈 있고 그 다음에 n이 123이니까 1, 2, 3이라고 메모점 텍스트 안에 들어갈 거고 D 안에는 3.1415가 들어가니까 얘가 찍힐 거고 CH 안에는 A가 들어가니까 A가 찍힐 거예요. 또 좋은 게 뭐냐니까 얘는 프린트 F도 갖고 있습니다. 익숙하죠? 시연에서 우리가 봤던 프린트 F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W가 프린트 라이터고요. 프린트 F 해가지고 N은 뭐 이렇게 우리가 요런 제어 문자 써가지고 %D, %X 이런 거 알죠? 이렇게 해가지고 프린트 F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실행해 봅시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해서 실행하면은 이런 메모점 텍스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봐요. 이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비교해 봅시다.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은 앞에 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 줄은 헬로 자바 요까지 다 나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줄바꿈인 다음에 n을 찍으니까 123, d를 찍으니까 3.1415고 A를 찍으니까 A 그리고 n은 두 번 찍었는데 한 번은 10진수로 찍었고 123, 두 번째는 헥사데시멀 16진수로 찍었어요. 그래서 7B 이렇게 나온 거 보죠. 그래서 프린트 라이터를 쓰면 이런 식으로 이런 형식의 데이터도 문자로 변환해 가지고 파일에 찍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